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미움받을 용기가 이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미움 안 받으려고 되게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부정하면서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를 네가 받아라. 누구에게나 미움을 사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부자연스러운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동시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실 저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안 사고 전체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한 30대 초반에는 그게 되게 인정의 욕구로 가면서 내가 일 처리를 잘하는 전문가의 어쨌든 형태에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이런저런 이게 생각들을 하고 경험을 부딪히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신 분들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를 행사하면 대가가 뒤따른다라고 이제 여기는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A와 B가 있는데 A라는 결정을 했으면 B를 따르는 사람은 싫어할 것이고 B를 결정하면 A를 따르는 사람은 싫어할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생각의 자유나 뭔가 결정의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죠. 나는 이런 신념이 있어. 살면서 이런 게 내 안에 쌓였어. 그 신념이 이런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디베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거야. 난 이 신념으로 내 일을 결정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고 신념이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생각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자, 네 번째 밤에는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 목표는 여기서 이제 나오죠. 공동체 감각이라는 건데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이렇게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읽으면서 생각했지만 참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내가 작은 공동체보다는요, 조금씩 넓혀가서 큰 공동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예를 들어서 가치와 비전이 약간 작은 공동체에 있다면 그 공동체를 비전을 더 확대시키는 공동체로 나를 확 올리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미국 콜로라도에 이제 스프링스에 저희 이제 회사가 하나 더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연만 보여요. 대자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자연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정말 내가 요만한 존재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여튼 너무 큼직큼직하니까요. 대륙이 너무 크니까 거기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문제들이 진짜 이거 보잘것없는 문제에 내가 그냥 이렇게 자꾸 걸리는구나, 내가 돌에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확 퍼지는 거예요. 대자연을 보면. 그래서 이제 여행을 그런 의미로 가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고민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큰 데로 가서 그거를 확 털어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들이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면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가져라.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 귀함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 감각에서도 나중에 얘기하고 타자 공헌, 타자 신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존재로서 인간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떤 목적에 내가 부합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런 거죠. 아픈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의 존재로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갓난아이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건 없잖아. 하지만 갓난아이의 존재로서 엄마의 기쁨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에 확실하게 내가 중심을 둬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친구로 여겨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는 곳은 여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공동체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타인을 신뢰하지 않거나 타인의 의구심이 있으면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허물이 딱 퍼져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곳이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좋고 너무 이득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쉐어하든 그 사람이 하는 걸 쉐어받든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로서
내가 친구면 사실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밥도 사줄 수 있고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의구심이 들고 저 사람 내한테 친구 맞나? 그리고 내 뒤에 없는데 화장실 갔을 때 욕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친구라는 감각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감각을 계속 키워라라는 게 공동체 감각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 이외에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반대하고 모든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용기 부여는 수평 관계에 근거한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